일단 여러분 속보입니다. 지금 5월 20일 오후 12시 좀 간 넘어가고 있고요. 결국 우려했던 대재앙이 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뉴스 많이 보실 텐데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됐습니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뭐 총파업 이제 돌입한다. 최종 결렬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측에서는 너무 이런 얘기가 있죠. 진짜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이제 수용하기가 어렵다. 어쨌든 최종이 결렬이 돼서 내일부터 이제 18일간 네, 총파업에 좀 들어가기로 됐습니다. 자, 이게 뭐 이제 삼성전자의 57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이라는 좀 최악의 시나리오, 네, 최악이 좀 결국 치닫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은 이제 안 그래도 국장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좀 기름을 들이부은 꼴입니다.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이제 중노위원장이 좀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 이게 좀 타결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 요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 이제 10시부터 했던 3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자마자 네, 결국 좀 판이 깨지고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은 건 역시 이제 성과급 분배 요거여죠. 요거. 네. 근데 이 중에서 좀 적자 사업부에 대한 좀 보상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적자가 나는 이 사업부에게도 이제 다 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노사가 이제 막판에 뭐 성과급 재원으로 좀 특별 보상금을 지급은 하되 반도체 전체 공통 몫으로 40%또 각 사업부 실적에 따라 60%를 주자라고 좀 큰 틀에서는 합의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돈 잘 버는 메모리 사업부에 더 많이 주는 이런 성과주의 원칙을 좀 지키면서 타협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 반도체 이제 전 부문 임직원의 표를 좀 의식을 했는지 지금 이제 적자를 내고 있는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별도 조항을 넣어서라도 더 확실하게 보장하라고 이제 추가 요구를 좀 던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측,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 성과급 취지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이런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맞섰고 결국은 여기서 대립을 하다가 좀 협상 테이블이 완전히 좀 뒤집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파업이 이제 진짜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건데 파업이 시작이 돼서 공장이 이제 진짜 멈추고 주가가 이제 대폭락을 하냐.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포인트가 좀 있죠.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라인 셧다운, 공장 셧다운이죠. 셧다운. 라인 셧다운인데 이게 이제 가능성 무조건 다 멈추냐? 이거는 이제 좀 다행히도 얼마 전에 법원이 삼성전자가 낸 이런 가처분 신청을 좀 받아들이면서 반도체 공장의 좀 안전 보호 시설과 또 보안 작업 유지 의무를 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이라도 이제 필수 인력은 남겨서 공장을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노조가 무작정 라인을 만약에 셧다운을 해버린다 그러면 1일당, 그러니까 하루당 1억 원. 1억 원의 벌금을 내야 되는 이제 위법 파업이 되기 때문에 공장이 완전히 멈추는 그런 블랙아웃 가능성은 일단은 좀 낮습니다. 네, 이런 가능성은 낮고.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어쨌든 피해액은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인력만 이제 가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럼으로 인해 이제 피해액이 발생이 되는데 뭐 공장이 안 멈춘다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 삼성은 파업에 대비를 해서 좀 선제적으로 반도체 생산량을 줄여왔어요, 이미. 네. 지금 이제 이 HBM 주도권을 이제 쥐고 이 AI 반도체 물량을 좀 미친 듯이 뽑아내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스스로 좀 감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줄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업계와 이제 또 JP모건 이런 데에서는 파업이 보름 넘게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직접적인 매출 손실과 또 재가동의 준비 기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재가동. 무조건 멈추고 나서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재가동을 또 준비해야 되는 준비 기간이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준비 기간.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고객사 이탈, 이런 또 신뢰도 하락, 이런 것까지 엮여서, 직간접적 손실이 이제 JP모건에서는 최대 이제 100조 원에 좀 달할 수 있다라는 좀 끔찍한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세 번째는 또 이게 있죠. 정부의 또 마지막 카드인 이 긴급 조정권이 또 있는데
사태가 지금 이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정부도 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지금 김민성 국무총리와 또 산업부 장관이 이제 이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좀 공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파업으로 이제 국민 경제에 대한 좀 막대한 피해가 오면 이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긴급 조정권이 발동이 되면 어떻게 되냐? 노조는 이제 즉시 파업을 이제 중단을 하고 당장 30일간 현장에 이제 복귀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걸 복귀를 안 한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이제 위법으로 돼서 전원 이제 형사 처벌에 이제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긴급조정권을 정부가 이제 발동을 시켰는데 노조가 중단을 안 하던지, 아니면 노조고 전체가 만약에 이 일부만 이제 만약에 복구를 한다든지 해서 뭐 만약에 파업을 이어간다, 그럼 파업에 나간 모든 전원 인원은 다 형사처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 내일 파업이 좀 강행되더라도 정부가 좀 강제로 멈춰 세우는 이런 좀 초유의 법적 공방으로 좀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국 또 삼성전자가 좀 파업 돌입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좀 불확실성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매크로 환경도 굉장히 안 좋죠. 미국채 금리가 지금 20몇 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환율도 좀 최악의 상태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내부 파업 쇼크까지 좀 겹친 만큼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은 당연히 좀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이제 많이 사 모으고 있기는 한데, 내일부터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연준의 또 FOMC 의사록, 내일, 그러니까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 3시에 보통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3시 반에 발표를 하는데, 내일 지금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노조의 파업 현장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주가가 내일도 좀 요동을 칠 테니까, 지금은 좀 절대 무리하게 물타거나 매수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리스크가 좀 어디서 진정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일도 좀 코스피가 좀 많이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은 있네요. 네, 여러분 소통방 좀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왜 수익을 못 내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대박 정보 전달드려 볼게요. 차분하게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식창 보면서 한숨 쉬셨죠? 남들은 다 돈 벌었다는데 왜 내 종목만 파란불일까 자책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걸어봤고, 한때는 수억 원의 자산을 시장에 반납하며 밤잠 설쳤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피눈물 흘리며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시장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로 친절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뉴스, 우리가 읽는 리포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설거지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억을 날리면서 터득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총 3가지를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금융권 블랙리스트의 실체예요. 여러분, 증권사에서 매수 추천 리포트 나오면 가슴 설레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리포트 나온 날부터 주가는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관들끼리만 돌려보는 퇴출 명단, 즉 블랙리스트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개미들에게 사라고 부추기면서 뒤로는 자기들 물량 정리 중인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종목이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는 법만 알아도 손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금융권 블랙리스트 확인 방법 공유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그들의 수익 잔치에 밑거름이 되게 두실 건가요? 절대 안 되죠. 기관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희생양은 언제나 정보가 늦은 개미들입니다. 제 자료에는 내 종목이 현재 기관들의 설거지 타깃이 되어 있는지, 즉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법이 담겨 있습니다. 거래량의 미세한 변화와 창구 분석을 통해 그들의 엑시트 신호를 읽어내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겪은 실패 보고서를 통한 역발상 전략이에요. 남들은 성공담만 말할 때 저는 제 치부를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5억의 손실을 내고 시장에서 다시 10억을 가지고 오게 된 저의 실패 보고서를 공유받아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되실 겁니다. 제가 왜 망했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50페이지 분량으로 꼼꼼하게 다 적어놨어요. 저에게는 5억짜리 자료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최소 1억 원은 아끼는 거예요. 남의 성공담보다 제 처절한 실패담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겁니다. 제가 다 겪어봤으니까 여러분은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옆에서 딱 잡아드릴게요.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진짜 보물은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에 있습니다. 왜 제가 하필 그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를 했는지, 왜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희망 고문에 빠졌는지를 분석한 이 자료는 여러분의 실패 유전자를 수익의 유전자로 바꿔드릴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뉴스 패턴이 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포털 메인에 뜬 호재 뉴스 보고 설레셨죠? 그거 사실 세력들이 물량 넘기려고 돈 쓰고 뿌린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세력이 일부러 찌라시를 뿌리는 건지 아닌지만 걸러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실시간 뉴스에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는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속고 살기 싫으시면 이제는 이런 패턴을 파악해서 데이터로 대응해야 해요. 매일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뜨는 단독, 세계 최초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에 속아본 적 있으시죠? 기사를 보자마자 부랴부랴 매수 버튼을 누르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사자마자 주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사실 그 뉴스의 상당수는 세력들이 돈을 주고 뿌린 유료 광고입니다. 하지만 진짜 호재와 세력이 뿌린 가짜 뉴스는 명확한 패턴의 차이가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는 시점의 거래량 패턴, 공시와 기사의 시차 분석, 특정 세력과의 상관관계, 이 세 가지 기준만 알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력의 설거지에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뉴스를 뿌리는 타이밍을 역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정보 싸움이 아니라 대응의 싸움이에요. 지금 내 종목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 뉴스가 가짜는 아닌지 불안하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등대 없이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의 모든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림과 동시에 제가 매일 자기 전까지 다음날 시초가에 급등이 나올 종목들도 선별해서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무료로 종목까지 공유해드리니까 화면의 번호로 꼭 매수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100% 무료니까 일단 당장 내일 시초가 종목부터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과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로 계좌를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선착순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